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뭐 이렇게 많은 뭐 나름 저한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 저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뭐 매주 요즘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문제 뭐 제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냥 간단하게 니네끼리 해라. 네. 이제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니들끼리 해라. 네. 이제는 저는 이제 백신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다른 이야기 안 하겠어요. 네. 안 할 겁니다. 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는 보면 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좌파들한테 공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좌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백신 문제에 대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은 할 말이 없어서 저한테 감히 덤비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을 핍박하고 계속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소위 스스로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부정선거 척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백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들은 부정선거가 가장 우선이고 백신 문제 나중에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건 또 괜찮대요. 이거는 분명하게 틀린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것과 틀린 거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니네들끼리 하세요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요. 사실 뭐 저는 이게 백신 문제랑 부정선거 문제랑 그 원흉들은 같은 놈들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현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원흉들은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또 뭐 저는 또 부정선거 문제를 먼저 다루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안 할 생각입니다. 백신 문제가 부정선거 문제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권리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좀 많이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 참정권이 희생당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참정권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강권, 생명권부터 시작해서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국민들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참정권 하나만 중요하다라고 다른 거는 입을 다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다물겠습니다. 저는 다물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왜 자꾸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쉽게 이야기해서 백신 문제 부정선거가 해결이 되면 백신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정선거 문제에 힘을 보태겠다. 그러면 이제 백신 문제, 백신으로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수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십만 명의 희생된 국민들의 억울함, 그분들의 잃어버린 권리는 언제 주장을 하면 되느냐? 아마 영원히 못할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백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 그 놈들을 잡아서 처벌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스템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시스템으로 당선된 놈들부터 조져야죠. 방향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분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불량식품부터 수거를 합니다. 불량식품 공장을 먼저 치지는 않아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부터 그 놈들부터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놈들이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 부정선거 시스템을 되돌아봐야죠. 거기에 원흉이 누군지 가담한 놈은 어떤 놈들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재선거를 하든 뭘 하든 해야죠. 네. 백신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네. 백신 문제, 백신을 강제 접종한 놈들, 그 놈들이 우리에게 접종한 그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를 먼저 밝혀야죠. 네.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허가를 하고 유통을 했는지도 밝혀야죠.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접종을 중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접종을 중지를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 보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관련 질병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네. 지금 추가되면 뭐 합니까? 이미 사람들 2차까지 4,200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3차까지 3,200만 명이 접종을 했어요. 국민들 다 접종시키고 지금 65세 노인들 아직까지도 계속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백신이 어떻네 저떻네 이런 소리 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 몸속에는 그 위험한 시한폭탄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이거부터 멈춰놓고 백신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고 이거를 유통한 놈들, 허가한 놈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네. 항상 이야기하죠. 백신은 나중에. 아니에요. 백신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백신 유가족이잖아요. 백신으로 어린 자식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백신 문제는 지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계속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제 170회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뭐 매주 듣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백신 문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백신 문제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척결이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백신 문제에 나서 줄까요? 이따가 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이 분향소 강제철거 집행중지 소송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기각당했어요. 네. 보십시오. 요 바로 앞에 세월호 기업공간 있죠. 경복궁역 가보십시오. 그 앞에 이태원 100평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거 누가 해줬습니까? 서울시가 해줬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강제 철거 위기에 벌금을 7억 2천씩 맞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국민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일부러라도 더 싸웁니다. 부정선거를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백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각자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해라 말아라 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저희 딸내미 16년 8개월 살았습니다. 네. 참정권 행사 한번 해보지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호준이, 예원이 이런 아이들은 백신으로 정부가 강제한 백신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참정권 한번 행사도 못 해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의 권리는 잃어버려도 괜찮은 겁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조금 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서로 생각은 다르지. 근데 이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거기에 저도 별로 관심을 가지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7월 7일 날 또 이제 그 정보통신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입틀막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집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참정권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거기서 집회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이 가짜 뉴스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건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법안이 당장 7월 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딸내미 4주기가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정권만 국민의 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면 이미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보십시오. 오직 언론에선 이제는 뭐 저기 올림픽 공원 그런 이야기밖에 안 다룹니다. 그러면서 지금 뒤로는 백신 문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벌써 우리나라에서 그 백신 국제 백신 연구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노인들에 대한 백신 연구 시작하겠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5천억 투자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가 질병청이 200가지의 병원체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체 200개예요. 병원체. 그게 만약에 고이든 타이든 실수든 유출이 됐다. 그게 팬데믹입니다. 그게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유출이 된 거예요. 이미 코로나는 미국이 일으켰다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으로 치면 이제 국정원장이죠. 그 여자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사람이 다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 미 국방부가 전 세계에서 200여 개의 생물학 무기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죠. 러우 전쟁을 일으킨 거는 미국 CIA라고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이 생물학 무기 관련 연구소를 미국에서 거의 20년 전부터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아직도 트럼프를 연호하고 성조기를 들고 다니죠. 그거는 뭐 그분들의 자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생각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맞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유일하게 우리만 정답이야. 당신들은 틀렸어. 우리랑 생각이 다르면 당신들은 빨갱이야. 엔추파도스야. 이렇게 지적하는 그 자체가 전체주의인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연호하면 그게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방향은 전혀 자유민주주의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른다는 거 정말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이념은
이념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둬서 통제하고 그렇게 이 편을 가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념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냥 학자들이 책으로 쓴 게 이념이에요. 글로 쓴 게 이념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성선설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착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 환경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기독교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또 기독교는 또 성악설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원래 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살아가다 보면서 규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통제를 이 통제는 그 가두리 통제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질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통계는 이제 질서예요. 사회적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고 그 질서 안에서 규범을 형성을 하고 양심에 맞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전혀 이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서 우리 보셨잖아요. 이태원 어마어마하게 큰 분향소 몇백 미터 줄을 서가지고 우리 집회할 때 그 모습 보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분향소가 도로 변상금으로 도로를 변상을 하랍니다. 통행에 방해가 됩니까? 저 자리가? 7억 2천이에요. 7억 2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이러한 부분들과 우리는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 백신, 이 악의 세력, 딥스 이런 것과 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도덕과 윤리, 이 사회 부조리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오히려 저는 그런 거랑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그 미국의 어느 그 정치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정치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 국민들 안에서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어디서 수입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문화가, 예술이, 정치 여러 분야에서 너무너무 비윤리와 부도덕이 횡행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양심, 윤리, 도덕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거는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비껴가서 행동을 하면 그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저 빨갱이 새끼들, 지놈들이 잘못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검사를 사칭을 하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그거 잘못됐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양심은 있어요. 양심이라는 건 있지만 그 양심을 비껴나가서 벗어나서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것과 이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백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정치하는 놈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계, 이 의료계가
양심을 좀 회복을 하고 윤리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행동을 좀 하면 백신 문제는 뭐 우리만으로 이게 해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사회가 참 너무 이렇게 좀 엇나가 있어가지고 이걸 뭐 우리 정말 이 소수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뭐 아니면 말고죠. 해봐야죠. 어쨌든 이게 이제 막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포항은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쓸쓸했어요. 서울 도착할 때까지 좀 추웠거든요. 서울 내리자마자 여기는 너무 덥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